고구려 전성기를 이끈 두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두 왕, 강계토왕과 장수왕입니다. 강계토왕은 391에서 413년 제인데요. 강계토대왕은 고구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 군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담덕이며 18세 왕에 올라 22년 동안 나라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주요 업적은 첫째, 백제 정벌. 당시 백제의 아신왕과 싸워 한강 이북 지역을 회복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조공을 바치며 복속을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신라 구원. 왜 일본계 세력의 침략을 받은 신라가 도움을 요청하자 5만 대군을 보내 구원했습니다. 이후 신라는 고구려의 강한 영향권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북방 영토 확장. 만주 일대 여러 부족을 정복했습니다. 오늘날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연해주 일부까지 세력을 넓혔습니다. 강계토대왕의 평가는 국강상 강계토 토경 평안호 태왕이라는 긴 시호를 받았습니다. 뜻은 나라의 경계를 넓혀 영토를 크게 확장한 위대한 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장수왕은 413에서 491제입니다. 장수왕은 강계토왕의 아들입니다. 이름처럼 무려 약 79년 동안 제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업적은 평양 천도 427년 수도를 국내성 집안에서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좋은 정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백제 공격. 475년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했습니다. 백제왕인 계로왕이 전사했습니다. 백제는 웅진, 공주로 수도를 옮겨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남진 정책. 한강 유역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고구려의 영토와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장수왕의 외교는 중국 북이와도 외교를 펼치며 국력을 안정시켰습니다. 군사력뿐 아니라 정치력과 외교력도 뛰어났습니다. 두 왕의 역사적 의미는 강계토왕은 영토를 넓힌 정복 군주였고 장수왕은 그 영토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킨 통치자였습니다. 이 두 왕 시대의 고구려는 동북아시아 최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계토왕은 정복과 팽창이고요. 장수왕은 안정과 발전입니다. 두 왕의 업적으로 고구려는 역사상 최대 영토를 이루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장수왕의 정치와 외교를 살펴보면 장수왕은 제413에서 491년 강계토왕의 아들입니다. 고구려의 전성기를 완성한 왕입니다. 그런 정복보다도 정치적 안정과 외교적 균형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첫째, 정치는 평안천도 427년 수도를 국내성 현재 중국 지방 지역에서 평양을 옮겼고요. 평양은 넓은 평야와 교통의 중심지여서 국가 발전에 유리했습니다. 남쪽의 백제와 신라를 견제하기도 좋은 위치였습니다. 두 번째는 중한 집권 강화인데 왕권을 강하고 지방 통치를 정비했습니다. 넓혀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행정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귀족 세력을 통제하며 국가의 통일성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남진 정책. 고구려의 중심을 만주에서 한반도 남쪽으로 확대하려 했습니다. 한강 유역 확보를 국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외교에 대해서는 중국 북위와의 외교, 북위와 우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신을 보내 교류했습니다. 전쟁보다 외교를 통해 국익을 추구했습니다. 중국의 선진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남북 균형 외교에 대해서는 당시 중국은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장수왕은 북위와 교류하고 남조 국가들과도 외교하며 어느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를 펼쳤습니다.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외교와 군사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백제의 한성을 공격해 계로왕을 전사하게 했습니다. 475년 신라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장수왕의 외교 전략. 장수왕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강한 군사력 위에 외교를 세운 현실주의 정치가였습니다. 북쪽은 중국과 평화 유지, 남쪽은 백제 신라 견제, 내부는 왕권 강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여 고구려를 동북아 최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사적 평가는 강개토항이 나라를 크게 넓혔다면 장수왕은 그 영토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며 약 80년 가까운 장기 집권 속에 고구려의 황건기를 완성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럼 왜 고구려는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을까? 고구려는 광대한 영토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삼국 최강국이었지만 결국 삼국을 통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영토가 너무 넓었습니다.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뿐 아니라 만주까지 지배했습니다. 북쪽에 유목 민족을 경계해야 했고 서쪽으로는 중국 왕조와 대립해야 했으며 남쪽으로는 백제와 신라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즉 삼국 통일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백제와 신라의 강한 저항, 고구려가 강했지만은 백제와 신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백제는 문화와 외교력에 뛰어났고 신라는 끈질기게 국력을 키웠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과의 전쟁, 고구려는 수차례 중국의 대규모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해, 고구려 원정, 고구려 당전쟁, 이 전쟁들은 승리했지만 국력을 크게 소모했습니다. 네 번째는 귀족 세력의 분열입니다. 후기로 갈수록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들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영계소문 사후에는 그의 아들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내부 분열은 외부 적보다 더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라의 외교 성공.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살아남으며 외교력을 키웠습니다. 결국 신라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어 고구려까지 공격했습니다. 고구려는 남쪽의 신라와 서쪽의 당나라를 동시에 상대해야 했습니다. 역사적 평가를 보면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강대국 중국과의 전쟁, 지나치게 넓은 영토, 그리고 내부 분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계, 소문, 사후의 내분이 없었고 당나라의 압박이 약했다면 고구려가 한반도를 통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합니다. 한 줄로 요약을 드리면 고구려는 약해서 통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전선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고 마지막에는 내부 분열로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전성기에 대해서 두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